불특정 다수에게 정말 쉽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니구나. 환자의 대화에서도 이 스피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한 차원 좀 업그레이드 시켜준 소중한 어떤 소통의 스승과 같은 장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뇌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뇌는 크게 네 가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쪽 뇌가 있고 뒤쪽 뇌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 뇌,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이 말하기 영역은 이 좌측 뇌 중에서도 전두엽 앞쪽에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이 운동기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말을 할 때 입과 혀를 결국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입과 혀의 운동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앞쪽 뇌를 개발하고 발달시킨다면 말하기도 아는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은 이제 뇌의 그 척두, 그러니까 측면 부위에 있는 베르니케 에어리어라고 있습니다. 말을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은 베르니케 에어리어라고 해서 이 뇌의 그 척두엽 쪽, 측면 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손상을 당하게 되면은 말은 하는데 말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모순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와 관련된 언어의 영역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좌뇌 쪽에 앞쪽 전두엽 쪽에 있는 브로카 에어리어에서 말하기가 관장이 되고 또 이해를 잘 해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척두엽 쪽에 베르니케 영역도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을 김영사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KBS 작가님이 읽으셨는지 그걸 계기로 KBS에 먼저 제가 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 그 이후에 또 MBC, SBS 뭐 이렇게 방송 3사에서 많이 좀 건강 프로에 출연해야 되는 요청이 있었고 또 이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체계적인 좀 훈련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정말 쉽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쪽 분야인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스피치에 관심을 가지던 차에 그 우리 이선미 원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와의 대화도 이런 스피치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정말 그 환자분하고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스피치에 그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스피치 또 훈련도 좀 받고 나니까 환자의 대화에서도 이 스피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치매로 오시는 이제 어르신들은 대부분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시력도 또 떨어진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의 고충을 제가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분들 눈을 정말 또박또박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지를 실제로 보면서 이제는 그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실제로 그 환자를 진단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훈련이 돼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단문으로 끊게 되고 또 길게 설명하면 지루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는 아차 이선미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 자꾸 떠오릅니다. 끊어야 되고 10초 만에 문장을 좀 끝내야 되고 그리고 좀 강조할 건 정말 눈을 좀 크게 뜨고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이 저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그 아리랑 국제방송 영어방송이 있습니다. 그 영어방송도 생방송으로 영어로 이제 의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방송인데 거기서도 이 습관이 돼 있으니까 특히 영어를 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한국식 영어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지루해하고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았는데 주요 핵심 단어를 정말 이렇게 짧고 단문식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으니까 저도 더 효율적으로 소통하게 되고 자신감도 붙고 이게 이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의 삶의 많은 것을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엔 제가 뭐 이렇게 건강 프로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방청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해서 의학적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단문식으로 짧게 쉽고 천천히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좀 주의가 집중되는 것 같고, 뭔가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런 또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훈련을 하기 전에 우선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찍어서 동영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거의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그런 걸 이제 찍어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화면으로 실제로 봤는데, 제가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정말 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제가 10가지를 알고 있어도 예전에는 한두 가지만 이제 전달이 되었다면 요즘엔 그래도 10가지를 안다면 한 7, 8가지는 전달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방송 카메라 앞에만 서면 긴장하는 습관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카메라 울렁증, 네, 이것을 많이 좀 스피치랩에서 극복을 해 주신 게 아닌가,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 이 점이 정말 제가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너무 고마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삶을 한 차원 좀 업그레이드 시켜준 소중한 어떤 소통의 스승과 같은 장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뭐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였을 때도 제가 이야기하면 주의가 몰입이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결국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상대방은 제가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좀 배우려고 하는 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야에서는 제가 전문가지만 제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역시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고 제 단점을 파악을 해서 그걸 고치면 제가 날개를 달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제가 아는 분야만 알면 되지 뭘 또 다른 전문가 분들을 찾아가서 또 배워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저의 자만이고 교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이런 스피치 관련해서 또 원장님한테 가서 좀 배우고 싶고 가르침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 또 찾아뵙고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